여러분, 벌써 2023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2023년도는 정말로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었었는데요. 왜냐면 저는 올해가 가기 전에 1년 만에 1억이라는 큰 돈을 저축을 하고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모두 2023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짠테크도 우아하게 현명한 소비로 부자 마인드를 길러주는 우아한 짠테크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들보다 한참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이제 2년차에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천사가 저희 부부에게는 찾아오지 않아서 조금은 걱정이긴 하지만 아내와 저는 이 시간이 유일하게 돈을 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아내와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중견기업에서 일한 지 어느덧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3년차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프리랜서와 중견기업의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 가족은 1년 만에 1억이라는 큰 돈을 모으고 저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축한 90%는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우량 ETF에 모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1억이라는 큰 돈을 정말 평범한 신혼부부가 1년 만에 모을 수 있었는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치고 많은 분들이 별 대수롭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첫 번째로 뽑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돈을 모을 수 있는 동기와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돈을 모으기 시작하기 전부터 70%는 포기를 합니다. 야, 너는 월급도 적은데 하긴 뭘 하겠어? 요즘 월급 모아서 절대로 집을 살 수는 없어. 푼돈은 단지 푼돈일 뿐이야. 너는 운이 좋았어. 너는 시대가 좋았잖아. 이런 말들을 스스로 하면서 일단 시작하기 전에 포기를 합니다. 젊을 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나이 들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이 정말 너무 많아. 이런 이야기를 자신에게 하면서 스스로에게 위안을 삼고 있어요. 그러면서 소비를 해도 죄책감이 덜 느껴지게 되고 점점 소비는 커지게 됩니다. 당연히 하기도 전에 포기해버리면 될 것도 절대 되지가 않을 겁니다. 먼저 생각을 전환을 해야지만 부자도 될 수 있고 돈도 모일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는 실행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안 될 것 같아도 할 수 있다는 굳은 마음으로 작은 돈부터 사랑해줘도 될까 말까인데 이미 마음부터 포기하면 될까요? 작은 돈도 아끼고 사랑해줘야 주인을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여러분 가까이에 오려고 할 겁니다. 제가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평범한 가정이 1억을 모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소비의 흐름을 제가 스스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가계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가계부를 작성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고정비와 소비성 현금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가계부를 쓰는 과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금액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소비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연습을 저는 스스로 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가계부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하루에 몇 번이나 사용하고 보시나요? 자동 정리가 될 거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건 혹시 아닌가요? 저도 편리해서 여러 번 시도를 해봤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저에게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잘 정리되어 있다고 해도 일주일에 한 번도 잘 보지 않는 날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단순히 알람 정도로 가계부를 잘 작성하고 있다는 스스로 위안만 삼았을 뿐이죠. 그래서 소비 패턴을 알기도 힘들었고 줄이기는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엑셀을 활용해서 매일매일 기록을 하고 아내와 같이 일주일에 한 번은 소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심했던 한 주가 있으면 다음 주에 조금 더 소비를 줄이고자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정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선저축 후소비입니다. 월급을 받으면 저와 아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카드값을 갚는 거? 월급을 받았으니까 기분 좋게 외식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바로 월급의 70%를 즉시 투자 계좌로 옮기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의 월급은 생활비 통장으로 각각 나눠 놓았습니다. 돈을 정말 잘 모으시는 분들을 보면 저축이나 투자를 먼저 한 이후에 남은 금액으로 소비를 합니다. 하지만 돈을 잘 모으지 못하는 분들은 이걸 반대로 하고 있어요. 생활비를 한 달 동안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저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순서의 차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돈을 모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월급을 먼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키우셔야 합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먼저 내가 저축할 수 있는 최대의 저축률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월급의 70%는 무조건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한 달을 살았어요. 저도 당연히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죠. 월급의 70%를 저축한다는 건 지금까지 해오던 걸 거의 다 포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월급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게 되면 돈은 자연스럽게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소비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있는 돈으로 즐겁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용도에 맞는 생활비를 각각 나눠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70%를 먼저 저축했다고 해서 소비를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남은 30%를 계획 없이 사용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소비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생활비가 부족하게 돼서 점점 저축해 놓은 돈을 꺼내 쓰고 싶어집니다. 저와 아내는 생활비를 통제하기 위해서 용도에 맞는 생활비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7개의 통장은 각각의 역할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생활용품비, 의료비, 경조사비, 외식비, 여행비, 세금, 비상금으로 나눠놨어요. 외식비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한 달의 외식비는 저희는 10만원입니다. 한 달에 2번은 외식하고 한 번은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저에게는 정말 큰 금액인데요. 하지만 이 금액을 정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밖에서 맛있는 음식을 볼 때마다 외식을 하고 싶어질 겁니다. 아니면 갖가지 핑계를 만들어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오늘은 기념일이니까 당연히 맛있는 거 먹어야 하지 않겠어? 이런 합리적인 핑계를 만들어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본능이기도 해요. 본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한도를 걸어줘야 합니다. 저는 저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장마다 일정 금액만 입금을 해서 한 달간 생활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1년 만에 1억을 모을 수 있었던 이야기를 2부에 걸쳐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다음번에는 불필요한 고정비, 소비의 통제, 기분성 소비, 경쟁적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물론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상황은 아닐 거예요.
아이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맞벌이가 아닌 분들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만큼은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열심히 아끼고 절약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다한 이야기는 2부에서 1년간 1억을 어떻게 빨리 모을 수 있었던지 저만의 방법을 이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